안녕하세요. 네이버 주식인 공무원 1위 삶의신입니다. 슬기로운 공무원 시험 준비 방법, 초생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재생들이야 뭐 이 정도는 알겠죠? 이런 인사가 있어요. 어서와, 공시지옥은 처음이지.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공시 지옥에서 허덕일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나 탈출한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합격. 또 하나, 포기. 포기할 것이냐 합격할 거냐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슬기롭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그냥 뭐 나 혼자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는 거는 처음 생각이고요. 실제 공무원 시험 준비에서는 여러 가지의 변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가 뭐냐? 설렁설렁 하지 말자는 거예요. 공부를 대충대충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뭐 쓱쓱쓱쓱 지나간다.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잘하면 되겠지. 나중에 뭐 하면 되겠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도 대충대충이 돼요. 자, 1회독을 어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보시면 1회독 때 뭐 빨리 진도를 빼세요 막 이러거든요. 진도 빼는 건 아무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빨리 빼면 뭐 할 거예요? 앞에 거 다 까먹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빨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의미는 대충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그 시간만큼은 제대로 듣고 보고 쓰고 책에도 필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억에 남게끔 넘어가는 건데 어떤 분은 양극인 거죠. 그냥 대충 보라는 사람은 그냥 쓱쓱쓱 막 페이지 넘기듯이 넘어가라. 그 다음에 자세히 보라는 사람은 막 외워라. 근데 1회독 때 그걸 어떻게 외워요? 1회독이란 건 처음 한번 보는 걸 1회독이라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걸 다 외우고 넘어가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집중하고 특이사항들은 잘 필기를 해놔서 나중에 본인이 책만 가지고 공부할 때도 기억이 나게끔. 인강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강이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준다고 다 학생들이 서울대 가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는 필기도 해놓고 요런 포인트에선 요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면 그것도 약간 메모를 해놓고 해야지만 가능해요. 근데 인강 보다 보면 막 메모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쓰지 말라 그러고. 왜냐, 그거는 이제 실강에서 실제 강의하는 걸 보통 많이 찍어서 올리니까 거기서는 막 메모하면 앞에 안 보고 설명 안 듣고 하니까 그래요. 실강하고 인강은 좀 다릅니다. 인강은 스탑 기능이 있죠. 스탑 해놓고 적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막 헷갈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는 진짜 하얀 책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강 들을 때는 잘 필기를 해라. 인강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듭니다. 인강은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조금 더 쉽고 편하게 가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도움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독학만 또 고집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파트들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정말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름 인간 강사들이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외우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합격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강의당 보는 사람이 몇십만 명인데 그 사람이 다 될 리는 없죠. 개인별 차이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이에요. 멘탈. 체력도 체력이지만 멘탈입니다. 멘탈이 붕괴되면 시험 공부가 스톱이 돼요. 100%입니다. 멘탈 붕괴는 간단한 것들에서 옵니다. 뭐에서 오냐면 뭐 그냥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공부 안 하냐? 이러는 것들. 짜증이 확 나죠.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올해 되겠냐? 뭐 공무원 시험 이거 해서 뭐 되겠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밑에 나오지만 포기할 건 다 포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요 멘탈을 잘 지켜서 시험 때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합격하는 거고, 중간에 막 이제 방황하고 며칠 쉬고 뭐 우울증도 걸리고 그래요. 전 진짜로. 왜냐하면 사람이 집에서 공부만 하다 보면 뭐 어디든 공부만 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거. 이거 해서 뭐 하지? 그다음 나중에 이제 두려움이 오죠.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이 지겨운 공부 또 해야 되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재수 같은 거 안 해보신 분들 있죠? 시험에 여태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되게 위기감을 느껴요. 다시 하면 되겠지 이런 거보다는 끝났다 이제 나는 어떡하지?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것들. 자, 일단 공무원 시험 준비했다 그러면 부모님이고 누구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돼요. 다른 사람 눈이 따가워서 공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란 얘기예요. 본인의 의지대로 내 평생 직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해야지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친구가 합격했는데 나는
합격 못하면 창피하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이게 자기 의지가 있어도 합격하기 힘든 시험인데 남의 그런 요인 때문에 억지로 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여기서 취미생활도 제가 좀 해보라고 하는 거는 뒤에 나오지만 시간이 남을 때 얘기입니다. 시간이 안 남는데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체력은 조금 계속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공시 준비하고 살이 막 5kg, 10kg 쪄갖고 고혈압, 당뇨 막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요 방법은 조금 알아요. 저도 살이 많이 쪘었는데 스탠드형 책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용해 볼만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앉고 한 뭐 7시간은 서 있고 이런 식으로. 예. 서서 공부하는 책상들이 있거든요. 요즘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서서만 공부해도 살이 그렇게 많이 안 쪄요. 근데 항상 앉아서 뺐다간 자세로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요. 디스크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허리가 아파갖고. 그래서 공부할 때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자세도 잘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체력으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도 역시 내가 몸이 전혀 안 아프고 힘들지 않으면 막 괴롭지는 않아요. 근데 막 어디가 아프고 이러면 공부하기가 싫죠. 공부 안 하다 보니까 위기감이 느껴지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공부하는 습관이 필수예요. 공부. 그러니까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이제 4월, 5월이 시험이거든요. 내년 4월 9까지 5월이 지방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야 돼. 뭐만 한다. 공부만 한다. 내 이제 생활은 끝났다. 화려한 생활은 끝났다. 공부만 한다. 다만 공부하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 여가 시간을 가지고 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업이 이제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시간도 잘 정해야 됩니다. 보통 늦게 일어나신 분 있죠. 이렇게 또 공시하면 한 10시쯤 일어납니다. 막 늦게 일어나는 분 있어. 밤에 한다고. 그럼 다른 사람들 시선이 거기에서 따가워지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늦게 나와갖고 무슨 공부를 할까? 부모님 생각도 그런 거죠. 예전에 학교 갈 때 일찍 가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집에 부모님과 같이 사시고 이런 분들은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중에 뭐라고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보여주기도 중요하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요. 그래서 7시 정도 일어나면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시부터 1시간 이제 밥 먹고 쉬는 시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하면 10시간입니다. 그러면 7시 이후에 저녁 먹고 그 이후에는 공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늦게는. TV 봐도 되고요. 요 정도 자유는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이나 공부했는데 아니 그런 자유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이게 근데 아침에 늦게 시작해버리면 뒤로 밀리죠. 그러니까 9시, 10시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자기 생활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 생활이 없어지고 나니까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밤에 드라마도 못 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공부해 놓을 만큼만 해놨으면 나머지 시간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이 10시간이라는 거는 어떤 평균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과목당 2시간. 그래서 5과목 10시간 이런 거지 딱 10시간 해라가 아니에요. 그날 목표한 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 학습량은 돼야 된다. 그 정도 학습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공무원 시험입니다. 하루 6시간도 충분해요. 맞습니다. 6시간 정말 공부만 집중해서 한다 그러면 6시간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개인 차들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자, 10시간은 꼭 채우자는 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시간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매일같이 한 달, 2달, 3달. 그러면 실력이 느는 게 보입니다. 분명해요, 이거는. 근데 하루에 2시간, 하루에 3시간, 찌끔찌끔. 보통 우리가 영어 토익 공부 같은 거 할 때, 자격증 공부할 때 하루에 2-3시간 하죠. 근데 양이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죠, 거꾸로. 주업이 만약에 대학생이면 대학교 공부하고, 뭐 여가 시간에 1-2시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토익 봤더니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 오, 공무원 시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공무원은 주 공부가 공무원 공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기본적인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 네, 여기서 개인차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10시간 하지만 8시간만 해도 충분히 다 해결한다. 그러면 8시간만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시간은 아니다. 그랬더니 또 뭐 한 3시간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와요.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점수 차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게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반복을 얼마나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공부가 돼서 머릿속에 들어오느냐, 머리를 활성화시키냐 하는 것들의 문제예요. 좀 어렵겠지만 10시간 정도는 처음에 한 몇 달을 10시간을 못 채우잖아요. 그럼 영원히 못 채웁니다. 나중엔 3시간, 4시간 공부하기도 힘들어요. 정말로. 짜증나고 막 힘드니까. 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떤 분이 커뮤니티 글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루 10시간 3달 공부했더니 80점 이상 나오더라. 아, 이걸 왜 내가 몰랐을까? 6개월 전에 그렇게 할 걸. 아니면 한 1년 전에 그렇게 시작해 볼 걸.
이제 3개월 남아서 부랴부랴 했더니만 이 모양이다. 떨어질 것 같다. 다시 1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했으면 그럴 일은 없는데. 자, 그 다음 미루지 말자는 건 뭐냐면 이 초생들이 하기 싫은 파트를 자꾸 뒤로 밀어버려요. 이따가 인간 같은 거 들으니까 막 붕붕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편한 거 먼저 시작하려고 그래. 편한 거 먼저. 다 알고 있는 문학 같은 거, 국어는 문학부터 시작하자 해갖고 하기 싫은 건데 그거 먼저 합니다. 근데 공부가 처음에 잘 돼요. 처음에 몇 달지 잘 된다고요. 그리고 모르는 거를 공부할 때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죠. 모르니까. 아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듣죠. 우리 국어 맨날 나오는 김소월의 무슨 시 나오면 들어요? 안 듣죠. 아는 건데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몇 달 시작할 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려운 거. 그래서 보면 커리큘럼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보면. 물론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나가는데 다른 거는 이제 문법, 영어는 문법부터 하기 싫잖아요. 문법 나오죠. 그 다음에 국어는 문법, 국어도 문법. 그것도 막 하기 싫은데 그거부터 해야 돼요. 뭐.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때 처음에 했던 거는 다 기억나요. 우리가 옛날에 교과서 맨 앞을 제일 많이 하죠. 제일 첫 번째 단어를 제일 많이 하게 되죠. 왜? 처음 공부 다시 시작하자. 그럼 맨날 첫 단어부터 하니까. 그래서 그쪽이 중요한 것들을 배치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한자나 단어 같은 거 있죠. 여기 있네요. 자, 하기 싫은 거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게 영어 단어 한자 공부 같은 거를 안 해요. 안 하다가 부랴부랴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끝에. 근데 끝에 가면 이제 기출 문제도 풀어야 되고 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 영어 단어를 모르면 영어 시험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출 문제 푸는데 푸는 게 아니에요. 찍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거잖아요. 영어 단어를 먼저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하루에 50개, 20개, 50개 이 정도 계속 외워줘야 돼요. 한자 마찬가지입니다. 한자. 요번에도 뭐 한자 포기요 했던 2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 많아요. 한자 2문제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고요. 합격을 못 한다니까 포기했다가. 기왕이면 공부하고 합격하는 게 낫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거 틀릴 때 자기는 한자 2개를 맞아버리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한자를 포기했으니까.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하면. 자, 하기 싫은 거 먼저 하세요. 네, 하기 싫은 거 먼저 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자, 중요한 거. 아까 멘탈 얘기했죠? 자, 이제는 그냥 모든 거 다 포기입니다. 안녕을 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요, 다른 거 하는 게 없어요. 공부예요, 공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공부밖에 할 게 없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너 뭐 하냐? 공무원 준비합니다. 아니요, 공부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최고예요. 왜?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나중에 합격했냐, 떨어졌냐, 뭐 잘하고 있냐 이런 말들이 따라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친척들 만나지 마세요. 지금 뭐 이제 완전 이상한 사람 됐는데 친구고 친척이고 1년만 좀 만나지 마세요. 미리 얘기를 해놔요.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만나지 말자. 그리고 혹시나 내가 너무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내가 좀 전화할 땐 그때는 만나줘라. 그때도 안 만나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친구들이 수시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 안 하는 친구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툭 하면 전화하죠. 야, 공부 잘 되냐? 그거 만나서 얘기하면 뻔하죠. 야, 공부해야 되냐 그거? 나 회사 다니는데 회사에서 보너스 나오던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공무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예, 안 만나는 게. 이런 커뮤니티 같은데 글 보면 대부분이 다 그거예요.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공무원 무시해요. 이거 해야 되냐, 막 말아야 되냐, 어쩌고저쩌고 절교하라 막 댓글 달립니다. 절교해라, 절교해라, 절교해라. 손절하세요, 손절. 뭔 손절이에요, 손절은. 친구를 어떻게 손절해요? 손절해라. 그런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니까. 자기 친구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굳이 그런 일을 만들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 21년도 합격을 목표로 해야지 22년 합격 목표로 하는 순간 망합니다. 왜? 마음이 느긋해져요. 나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있구나. 네. 하루면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을 3일 동안 공부합니다. 왜?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 많은 만큼 진도가 안 나가게 돼 있어요. 원래 급박하면 사람이 더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 7월부터 하면 막 처음에 좀 빨리 달려요. 어쩔 수 없이 모르는 거 막 하면서 뭐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약간 느슨해져요. 이제 기출하고 막 이러면 느슨해지다가 시험 한두 달 남잖아요. 그러면 1회 독을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다가오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고요. 원래 마감 일날 되면
마감일 몇 시간 전에 다 만들잖아요. 뭐 만화가라든지 이런 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마감에 쫓기면 더 빨리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근데 느긋하게 아직도 1년 남았네 이렇게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 여유 있게 하며 공부하는 사람들 절대 합격하지 못해요. 바로 다음 연도, 지금은 충분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하겠다. 난 다른 거 좀 해야 되겠다. 뭘 해요 갑자기. 휴학은 해놓고 왜 아무것 갑자기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바로 준비한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공무원 시험은 준비하고자 하는 날이 첫날인 거예요. 오늘부터 시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시간이 가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스타트에서 뛰고 있다고요. 나는 안 뛰고 뭐 하고 있어요? 뛰어야죠. 뭐라도 뛰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말은 요겁니다. 공무원 카페, 아까 커뮤니티 얘기를 제가 자꾸 해드렸는데 거기에 가면 뭐 여러 가지 파트들의 글들이 올라와요. 뭐 공부할 때 어려운 점 뭐 이런 거 나는 이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댓글들을 막 밤에 새벽이고 막 달아줘요. 달면 좋은 얘기만 나오면 좋은데 나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뭐 때려쳐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갖고 공무원 돼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상처받는 글들을 역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쓴 댓글에 또 항의가 들어오고 댓글 달면 댓글이 오죠. 댓글 달면 또 댓글이 오죠. 막 난리입니다. 난리. 저도 이제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댓글 달아주면 하루에도 뭐 10개, 20개씩 댓글이 또 달려요. 그러면 이것도 답변 주고 이거 뭐 무한 루프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기본적인 방송을 위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건데 서로 니즈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처음에는 막 정보를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막 가입하고 인사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거기에 이제 광고도 있을 거고 뭐 온갖 거 다 보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거든요. 거기 이제 논쟁이 한번 같이 빠져버리면 싸우고 실제 막 싸워서 탈퇴하고 명예훼손은 고소한다 그러고 뭐 사이버 모욕죄 뭐 이런 것까지 또 진행이 돼요. 그래서 공무원 준비생이면 몸을 사려야 됩니다. 형사소추 같은 걸 당하면 안 돼요.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 또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시간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송사에 휘말릴 이유가 없어요. 안 달면 돼요.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얘기를 이런 데 와서 많이 해요. 정치 무슨 누가 어쩌고 대통령이 어쩌고 거기 이제 댓글을 이런 놈이 있나 그러고서 댓글을 막 달면 또 싸우게 됩니다. 쓸데없이 싸우게 되는 소모전이 있는 거예요. 그 카페 운영하시면 빨리 지워주면 되는데 빨리 또 안 지워줘요. 그럼 뭐 다 강제 탈퇴를 시킨다지 뭐 이런데 아무짝에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정치 얘기를 굳이 뭐 공무원 카페에 가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치 얘기는 정치 카페 가서 하든지. 그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논쟁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좀 빠져든 적이 많아요. 그러면서 화도 나고 정말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래야 될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은 본분을 잃지 않으면 된다. 본분을 잃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약간의 헛소문들 같은 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제목만 보고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제목에 뭐뭐 하면 이런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본인이 뭐예요? 잘못된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쵸? 잘 가릴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필터가 있어야 되는데 필터가 본인이 장착되지 않아 있다. 대부분 안 그렇죠.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 자세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공부 처지, 뭐 연애 상담 이런 거 공무원 카페에다 해봐야 같은 공시생들이 그냥 달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말만 있으면 좋은데 나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날은 또 공부 못합니다. 씩씩거리고. 네,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보통 뭐 은둔고수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사실 카페 활동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요. 진짜 카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뭐 잠깐 물어본다거나 잠깐 검색해보고 알아내지 그걸 매일같이 들어가서 보지 않아요. 저도 하루 종일 가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글들이 한 몇 분에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 밑에 어디 깔렸어요. 한 바퀴 도는 게 몇백 개가 돌아요. 글이. 결국은 내 답변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그 시간대 들어온 사람들이나 답변하는 거지 다른 사람 답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부족한 것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네? 지식인에 물어보시면 1대1로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건 알려드리고 모르는 건 어떻게 못하죠. 근데
그 공시생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뭐 공무원들이 있나요? 없어요. 대부분들은 다 공무원 준비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는데 그냥 던져요. 예, 그냥 던진다. 그런 거 같아요. 이러면서. 근데 그거 아닌 것도 많아요. 제가 그래서 답변을 좀 단 게 그런 거예요. 아닌데 맞다고 하니까. 그건 아닌데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 뭐 자료들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블로그 링크도 걸어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래서 제 독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블로그에 정보를 조금 더 넣는 방식으로 해서 제가 제 블로그를 만들 때는 블로그 글들을 쓸 때는 제 의견도 그냥 쓰지만 여러 가지 거를 종합해서 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험 공고라든지 이런 건 그대로 올려요. 그대로. 네. 그대로 올려서 제 뭐 블로그를 마지막으로 이제 초시생들이니까 올려드리면 저한테 이웃을 신청해 놓고 그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면 알림이 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알림이 뜨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확인 이의 신청 같은 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만드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공지사항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다 찾아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게시판 하나에 쭉 다 나오니까 그날 나온 건 그날 이렇게 나오고 옆에 검색 기능도 있어요. 검색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이버 국가고시에 나오는 공지예요. 여러분들이 찾아가려면 사이버 국가고시를 또 찾아가서 들어가서 보고 아까처럼 서울시에 가서 또 보고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제 거 이웃 신청을 해놓으세요. 서로 이웃은 안 합니다. 이웃 신청만 해놓으시면 예, 모든 정보가 가니까 제가 웬만하면 제일 빨리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올리는 거는 주로 지자체 공고 나는 거, 그 다음에 사이버 국가고시, 경찰 사이트, 소방 사이트, 전부 이런 사이트예요. 거기에 나오는 공식적인 문건을 가지고 올립니다. 그 다음에 법이 바뀐다는 거, 입법 예고 같은 거를 가져다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진짜예요? 자꾸 물어봐요. 입법 예고가 되고 공포가 됐는데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블로그에는 그냥 몇 줄만 써 있거든요. 저는 그 원문을 다 갖다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정보만 제공하려고 한다. 이거 갑자기 제 자랑이 돼버렸네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보세요. 공고예요. 공고. 네, 공고 갖다 놓는 겁니다. 공고. 제가 그냥 냅시셜로 쓰는 건 거의 없어요. 다 공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입법 예고, 이런 거 농촌지도사, 이런 것도 다 거기 공고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정리해서 넣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 지금 2020년도 거 다 취합한 거거든요. 이렇게 취합해서 그거를 별도로 다 이렇게 링크를 하나씩 겁니다. 다 페이지를 만들고. 자, 이런 것들이 종합 상황판처럼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유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용할 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루에 방문자 수가 12,000. 이거 방문자 수입니다. 13,000이네요. 어저께만 해도 13,000, 14,000. 요 정도가 들어오면 뭐 공신력은 인정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 신청만 해놓으시면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 유튜브 방송, 예, 구독 좋아요 해놓으면 밤에 한 번만 보면 돼요. 그날의 컨텐츠가 뭐 올라왔나. 제가 웬만하면 모든 걸 다 유튜브 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올리고 그걸 유튜브로 방송해주고. 공고 나오는 것 같은 경우. 너무 짜질구한 공고는 안 올리고 시험 공고가 나왔다. 이런 거는 제가 바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초생들 블로그 잘 이용해 보시고 카페 댓글 조심하세요. 무한 루프도입니다. 무한 루프. 그 댓글 달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고소당한 사람도 있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인이 필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다면 가능하고 없다면 굳이 갈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